저는 이번에 전성절 의장님이 가신 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참선을 했는데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열병식하는 것에서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항일 전성절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갈만했고요.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것은 오히려 그러나 국가 정상이 가기에는 대통령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타협안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의장께서 가신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한 10분 정도 서서 오히려 북한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를 하는 장면을 옆에서 봤는데요. 저는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으로 기울고 또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질수록 저는 그들 국가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끊임없이 외교부와 통일부가 그쪽 부분에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한러 관계 잘 관리해야 하고요. 특히 지금 올해가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고 나서 바이백 맞습니다. 다시 그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그 2018년 6년 전에 정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면 뒤에서 딴짓을 했겠죠. 어떤 증거도 없이 그 당시에 분명히 스탑을 했었고 사실 그거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긴장 관계로 갔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 것이지 그 당시에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회를 줬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2018년 19년 상황에서 그 모라토리엄 핵탄두를 늘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한 것이 4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것이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모라토리엄은 깨졌고 그리고 적대 대결이 심화되면서 북은 기하급수적으로 탄두를 늘려서 4년 만에 2배 반 핵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개수로만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외교의 시간이다. 네, 지정학을 이용한 외교의 시간이다. 이렇게 의견은 한 가지만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다 태도를. 그래서 기대 관리도 좀 하셔야 되겠다. 저는 에이펙에서는 잘 되면 좋지만 북한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당분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좀 실제적으로 이벤트보다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좀 실제적인 조치들을 해나가면서 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든 탑을 쌓기는 참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하루아침입니다. 이미 남북은 그 신뢰가 무너져서 남북 관계는 신뢰 문제에 관한 폐허입니다. 폐허.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제가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다음 김경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